경찰국 이대로 둘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사전 사회를 맡은 이해식 의원실의 박광훈 보좌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에 참석해 주신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특별하게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오셨는데 오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는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편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의례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취향 관계상 이하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윤석열 정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경찰국을 설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 강화와 개혁 방안을 도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 12분 전원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에서 공동 주최하셨고 김순호 파면 녹화 공작 진상 규명 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업센터, 참여연대,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연대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빈 소개 시간입니다만 본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오시는 분대로 소개를 시켜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오늘 이따 인사 말씀 시간 있으니까 그때 소개와 같이 시키도록 하고 일단 토론자 발표자분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백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선 단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박병묵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제 지정토론자십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상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자 현 민주당 서울정자벌 지역위원장이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병식 김순호 파면 국민행동 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사를 해주실 분인데요.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민관기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이 계시면 별도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공동주최자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공동주최자가 21군데입니다. 그래서 다 들은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인사 말씀은 2분 내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화를 오신 분인데요. 김순호 파면 국민행동 박서군 행동대표님 먼저 인사 말씀 청하겠습니다. 벌써 2년이나 됐는데요. 2년 동안 굉장히 뜨겁게 문제 제기는 됐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해결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왔습니다. 적반하장에 해당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순호 밀정 공작과 관련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하자면 양심적 공익제로 자인 이재범 간사가 수사를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밀정 공작의 문제나 문제점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그다음 그 앞에 이른바 녹화 공작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힐 생각을 안 하고 도리어 여기 도둑이 있다 하고 외쳤던 이른바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도리어 수사를 하는 내용이 그 자료가 어떻게 유출되는 어디서 많이 보던 뭐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이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이른바 녹화 공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실수과 폭력 행위 이 진상이 아니다 안 밝혀지고 있다 이런 문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순호 밀정 공작이 제대로 또 진상이 안 밝혀지고 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아마 규명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필은 또 이번에 이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 초대 경찰국장으로 김순호 씨를 임명하면서 참 참담한 역사의 퇴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들한테 또 망명선생적인 그런 교훈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마 뭐 그래서 밀정 공작이나 그 앞에 녹화 공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들이 환기가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때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경찰청 내에도 그런 이른바 인간의 사찰하고 그런 여러 가지 리스트를 만든 그런 게 확인이 돼요. 말하자면 이재범 공익 제보자가 군옹사진상조사위원회에 있었는데 그 조사관 신분으로 경찰청에 출입을 해서 직접 자료를 목격한 확인한 그런 이 상황을 말하자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예시 의원님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진상을 확실하게 좀 규명하는 그런 일도 병행하면 좋겠고, 맞아 군대 내에서 녹화 공작이 진행된 거와 유사한 형태로 경찰 내에서 민간인 상대, 특히 노동 운동가들 상대로 리스트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하여튼 불이익을 조치를 취했다라는 사실이 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아마 이재용 간사가 공익 제보를 다시 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참 이 역사 퇴행적인 민주주의 퇴행적인 이 경찰국 신설의 점에서 저희들은 뭐 사실 검찰도 개혁해야 되지만 경찰도 좀 더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면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우리 용해인 대표님, 한성민 대표님 오셨는데 조금 이렇게 이광희 의원님하고 앞으로 좀 당겨서, 아까 우리 박수훈 대표님도 사진을 못 찍었는데 여기 앉은 상태로 사진을 좀 촬영을 하고 끌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꼭 당겨주시죠. 이광희 대표님 당겨주시죠. 민광기 우리 위원장님도 앞으로 좀. 저쪽에 앉은 상태에서 사진 촬영해 주셨습니다. 이 뭐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해 주셨었는데 일일이 다 소개를 못 드리고 그냥 말씀으로만 전하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참여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 학살 정부 무력대에서 오셨습니다. 민주민주열사 희생자 추모 기념단체 연대회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 민주동문회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제주 4.3 범국민위원회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제징집 녹화 선도 공작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오늘 행사를 위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신데요. 이재명 당대표님의 비서실장이시고 서울 강동을 국회의원이신 이해식 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저는 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우리 그 용해인 대표님하고 한상민 대표님하고 이광희 의원 차례를 좀.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호명하신 순서대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식 의원님이 좋은 토론회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얼굴도 있고 또 종종 뵀던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이슈로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 슬프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것은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지난 2년 6개월 정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최혜병 사망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마약 수사 외압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가 주목을 받았지만 매 사건마다 경찰 수사에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불신이 따라붙었습니다. 국민들 앞에 외압은 없다, 수사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 경찰의 어떤 해명과 답변이 신뢰받기 어려운 것은 이 경찰국 설치에서부터 진행됐던 끊임없는 경찰 장악 강화 의도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명과 변명들이 신뢰받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경찰을 기억하고 있고 기억하지 못하던 세대의 젊은 청년들도 역사를 통해서 다 그 역사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권위주의에 맞서서 민주주의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자리 잡고 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발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는데 이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방향과 행안부 내의 경찰국 설치가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경찰국 설치의 절차적 문제들뿐만 아니라 내용적 문제들까지 함께 쏟아볼 수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년쯤 됐으면 이제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다시 올바른 자리로 되돌려야 하는 시기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행안위 소속 의원으로서 경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에 여기 계신 이해식 의원님과 이광희 의원님 그리고 한창민 의원님 그리고 김성애 의원님과 함께 실천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사실 이런 토론회가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생각을 하냐면은 저희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이끌려온 것은 아닌가 이런 답답함이 있었고요. 22대 국회 그래도 만들어지고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덕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단순한 퇴행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경찰 조직이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가 그동안 모르겠던 검찰과 경찰에서의 권한 배분 문제가 어렵게 한 발 나가고 있었는데 과연 내부 혁신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살필 때가 됐다. 그러지 않으면은 경찰에서 애써주신 모든 경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시 한번 경찰에 대한 기대를 신뢰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단순하게 경찰국 설치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더 나은 정말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경찰이 나아갈 거에 대해 고민했던 수많은 논의들이 진척되는 계기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도 사회민주당도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의 국회의원이신 이광희 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서원구 국회의원 이광입니다. 2년 전 경찰국 설치가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또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과정 자체가 속단적이고 어떤 위법 소지도 있는 상태에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그 후에 저희 22대 국회 들어와서도 최일병 사건, 사망 사건이나 세관 마약 수사 의학 의혹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낸 2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 그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이해식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오늘 참여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토론회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는 자리, 또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갑 국회의원이신 김성애 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갑 김성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경찰위원회 안 잘 만들어서 했으면 됐는데 저희가 그때는 또 여당이라서 아쉬워서 진행 못하고 시간을 지금까지 끈 것 저는 반성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농담처럼 그러더라고. 너희들 검찰개혁 끝나고 나면 경찰개혁 할 거냐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해야죠.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갖고 싶은 것이고 갖고 있는 조직 입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인데 권력이 커지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이 문제냐? 일선에 있는 경찰들을 개혁하는 게 전 경찰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경찰에 대한 인사 그리고 조직을 중립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바꾸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찰국에서 더 나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된 개혁에 대해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동주최자분들은 다 이제 인사 말씀을 오신 분들은 주셨는데요. 축사를 한번 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임광기 위원장님 오셨는데요. 축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아서 네, 마이크 사용하시고요.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우리 장윤식 소장님하고는 윤석열 정부 100일 토론회를 2년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경찰국이 설치되면서 경찰에서는 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현장 직원들이 저는 사실 그 삭발을 하고 9일 동안 단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리들레이 삭발을 25명이 했는데요. 경찰국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요. 당시 일주일 동안 46만 명의 국민들이 청원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럼 과연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상을 찾아갔는가? 경찰국이 설치된 이후에 우리의 경찰의 변화된 점은 무엇인가? 현장 경찰관들이 봤을 때는 일단 인사권의 붕괴다. 그다음에 다시 과거로 정말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엊그저께 이제 저희들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하동 경찰서 40대 여성분 순찰차에 사망한 이후에 경찰청에서 490군데 3급서 파출소를 상대로 12일 동안 CCTV 그다음에 그 순찰차 운행 궤적을 감찰에서 뽑아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했느냐, 3일 동안 14, 15, 16일 동안 제대로 근무를 했느냐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2024년에 대한민국 경찰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안부 경찰국은 분명히 폐지돼야 되고 앞으로도 이 운동에 동참을 할 것이고 현장 경찰관들도 항상 우리 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경찰국장은 진급하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아까 그 김순우 국장 이야기를 했지만 6개월이 되면 전부 시한 정감으로 진급을 해서 지금 3명이 진급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찰국은 진급하는 자리로 이제 우리 고위직에서는 가면 진급하는 자리,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닌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경찰의 지휘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좀 논의들을 해서 우리 경찰국이 빠른 시간 안에 폐지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께서는 본회의 출석 때문에 좀 이석을 많이 하셨는데 제 보좌관인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저도 조금 얘기를 해서 네, 서울 강동을 국회의원 이해식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님 또 민주당 한창민 대표님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김성애 의원님도 계신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공동부채를 해주셨고 또 아까 다 오셔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보내심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님도 오셨고 또 진보당도 함께 주최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찰 직협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같이 해주셨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좌장 맡아주신 민변 사법센터 장윤식 소장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백민 변호사님, 박병욱 교수님 감사드리고 지정토론 맡아주신 김형남 사무국장님, 황문규 교수님, 이재근 협동사무처장님, 박경식 집행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유삼영 위원장님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네, 경찰국 반대 총경 이 회의를 주재하시고 잘리시고 또 우여곡절 끝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당하셔서 지난 그 총선에 또 출마까지 하셨는데 오늘 아주 생생한 그런 증언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박서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찰 내에 민간인 노동운동과 블랙리스트 관련된 것은 저희 행안위에서 각별하게 좀 챙겨보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그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잘 새겨서 저희 행안위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의정활동에 아주 기념하게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이석하지 마시고 의미 있는 토론회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 과정을 맡아주신 장윤식 소장님께 진행을 넘기는데요. 아까 그 주최자 인사 말씀을 못 요청해드렸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인사 말씀도 겸해서 해주시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윤식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면은 인사말 하게 될 것 같고요. 바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은 가끔 오시면은 그때그때 짧게라도 인사 말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 것인가 하는 그 경찰국을 타겟팅으로 한 토론회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검찰공화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끝에는 경찰이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기대를 받게 될 텐데, 그때의 경찰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오늘 토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발제 2분과 그리고 토론 5분을 모셨습니다. 자료집 4쪽과 5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토론을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따로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사회자가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발제는 지금 20분씩 돼 있고 토론은 10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혼자 말씀하셔도 1시간, 2시간 말씀하실 게 많이 있겠지만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시고, 토론회에서의 미덕은 짧게 말씀하시는 게 항상 토론회에서는 미덕이 되겠죠. 우선 그 첫 번째 발제는 백민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고, 두 번째 발제는 박병욱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제 맡은 백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마스크를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문은 그 3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청이 발표한 물리력 사용 보고서 통계가 있던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과 비교해서 경찰의 물리력, 수갑이나 테이저건 같은 물리력 행사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기사를 보면 경찰의 물리력 또한 범죄 발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집회 시위에 대한 현 정부의 과잉대응 때문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는 행안부 경찰국도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년 전에 경찰국을 만들 때 행안부가 앞으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또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서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리력이 과도하게 늘어난 점에 대해서도 그렇고, 분명히 정부의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것 경찰의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현재 정부는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은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경찰 행정으로 일어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찰 행정이 과잉화된 과소화된 말이죠. 모두 아시는 이태원 참사를 예로 들어보면 경찰국 시행령 만든 게 22년도 8월이었으니까요. 두세 달 후에 발생한 참사였는데, 당시 참사를 예방 대응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 어떠한 지휘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공언한 대로라면 경찰을 잘 지휘했어야 할 텐데, 참사가 발생하자 치안사무는 행안부가 관장하지 않는다라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었죠. 과연 경찰국 시행령이라는 것이 이 정권의 의도에 맞게 경찰에 관여하려고 만든 조항일 뿐인 것인가 하는 생각을 들 수가 없습니다. 본 발제문은 지난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의 내용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법률상 기관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심판을 내용을 살피지도 않고 박하하는 태도를 보였었는데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공감하듯이 행안부 경찰국은 여전히 위헌 부합성이 남아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경찰국이 선출되기까지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어떠한 적정 문제가 있는 것인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경찰국 설치까지의 과정을 보시면 2022년도 5월 13일 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을 한과 동시에 행안부 간부들에게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과연 민주적인 통제 방안인지 그 내용을 보면 좀 모순적인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지시가 있은 후에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들이 유감을 표명하였고요. 경찰청장, 당시에 경찰청장이었던 분이 사임을 하는 일도 있었죠. 신창용 경찰청장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39쪽을 보시면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에 입장 전달도 합니다. 이제 행안부는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없다라는 법률적인 분석을 담아서 행안부에 정식으로 전달을 하는데요. 그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행안부 장관은 입법 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하면서까지 경찰국 시행령 등을 통과를 시키고요. 이에 대해서 당시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있었는데 22년도 7월 23일 토요일이었고 충남 아산에 있는 회의 현장에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많은 경찰 총경들이 참여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윤익은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였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해산하라 라고 지시를 하였고 회의가 계속되자 참석자들을 엄청나게 징계를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경찰국 시행령과 지휘규칙과 같은 내용들이 사관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일반적으로 2022년 8월 2일에 공포 시행되기 이르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상기해볼 것은 이게 경찰국 시행령이 시행되기 한 달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상민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상당수가 수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다 라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서 하였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 행안부가 어떠한 의도로 경찰국을 만들었는가, 경찰국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이런 발언 가이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상치 않게 좀 생각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경찰국 설치 과정 모두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제 발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찰국 설치의 법적 문제점인데요. 저는 현재 우리의 헌법과 정보조직법, 경찰법과 비교해서 지금 행안부가 만든 경찰국 시행령, 그리고 지휘규칙 같은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걸 좀 짚어보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헌법 75조에는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시행령을 발할 때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헌법 96조는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 직무 범위는 직무 범위라고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런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건 문제의 소지가 당연한 것이죠. 정부조직법 제2조를 보시면 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에는 부처, 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부는 행안부, 법무부 같은 곳이고 청, 경찰청, 소방청과 같은 청도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조직법 7조를 넘어가시면 제7조 1항은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이고요. 제7조 제4항을 현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던 조항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7조 4항의 내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청에 대해서는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안부는 경찰청에 대해서는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해서 직접 지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뒤에서 제가 좀 검토를 했습니다만 설령 행안부가 경찰청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휘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게
밑에 정부조직법 34조에서 보는 행안부의 직무 범위에 치안이 없기 때문에 치안 사무는 경찰청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치안 사무에 대한 정책 수립은 행안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32조 법무부와 제34조 행안부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되어 있고, 한데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점이 없죠. 역사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치안에 관한 사무가 내무부 소관에서 빠지게 된 역사적인 경위를 떠올려 보면 법무부와 행안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법 제7조를 보시면 국가경찰위원회에 설치하는 근거인데요. 국가경찰 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경찰위원회를 주고 있습니다. 심의 의결기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법에서 언제 등장하냐, 제가 다 찾아보니까 행안부 장관은 이 경찰위원이나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 이런 사람들 임명할 때 제청 권한이 있습니다. 임명 제청할 때 등장을 하고요. 또 제8조 제10조입니다. 제10조 9호를 보시면 책자 43페이지입니다. 제10조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9가지인데요. 이 9번째 9호를 보시면 행안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서 국가경찰위에 붙인 사항을 경찰위가 논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행안부 장관이 안건 부의 권한이 있고, 또 밑에 보시면 경찰위원회 판단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제의 요구권이 있습니다. 즉, 경찰법 전부를 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주요 간부에 대한 임명 제청권, 그리고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안건 부의와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이 정도이고요. 그 외에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시행령 시행 규칙은 어떠하냐 보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행안 정식 시행령의 명칭은 행안부와 소속기관 특제인데요. 여기에 경찰 제13조의 2를 만들어서 경찰국을 설치했고요. 경찰국 국장은 다음 사항을 제정한다고 해서 6가지 사항 쓰고 있는데, 1호가 6호 2가지 사항의 비추를 보냈습니다. 1호는 정부조직법 7조 사항에 따른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과 경찰국이 한다. 앞서 보셨듯이 정부조직법 7조 사항에서는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서 소속청을 지휘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거기에 치안 사무가 들어갈 수 있냐 아니냐는 결론으로 하더라도 행안부가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는 내용은 주요 정책에 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6호를 보시면요, 경찰국 시행령입니다. 6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 행정 및 자치경찰 당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찰국이 분장한다 되어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다른 법령이라는 게 꼭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관여할 수 있는 법률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법령이라고 하면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6호가 문제 소지가 많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행안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지금 이런 경찰국 시행령에 따라서 경찰국 내부를 어떻게 구성하냐를 정하는 것인데,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그래서 지금 3개의 과를 만들어 놓은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행안부 장관의 소속총장 지휘관을 위치를 보시면요, 이건 행안부령입니다. 제2조 중요정책 사항의 승인 및 보고 규정이 있는데요. 제3을 보시면 경찰청장이 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으로 6가지를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 역시 밑줄을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기획총리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과의 실적. 이거는 대통령이나 총리,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지시한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실적이 어떠하냐를 다 보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 정책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뭐 일반 치안에 관한 사항까지, 수사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는지 굉장히 분명하지 않게 되어 있죠. 그것이 문제로 보이고요. 3호를 보시면 대통령, 총리,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등 중요한 사항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 경찰이 국회의원들 아니라 국회에 보고하는 사람은 전부 행안부 장관의 행안부 경찰국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5호가 가장 문제인데요. 여기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은 전부 경찰청장이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범위가 너무 폭넓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경찰청이 행안부를 보고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법령을 통해서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발제 시간이 약간 남았지만 뒤에 부분은 좀 추격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제는 46페이지입니다. 치안사무가 행안부 장관의 소관사무가 될 수 있는지인데요. 이 부분은 두 번째 발제에서 박경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표부분 89년도 정부조직법과 90년도 개정된 정부조직법 이 부분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89년도 정부조직법 보시면 내무부 장관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90년도 개정 정부조직법을 보면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는 치안이 빠졌고요. 제3항을 만들어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찰청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것만 봐도 분명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34조 1항을 보더라도 행안부의 소관 사무는 16개로만 나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34조 2항을 보시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청이 소관하지 아니하는 사무만을 보고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적법한 해석이 될 것이고요. 설령 정부조직법 7조 4항을 근거로 들어서 행안부 장관이 중요정책 수립은 우리가 경찰청을 지휘하겠다 라고 설령 해석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것 또한 경찰법을 보면 경찰위원회가 경찰사무 중요정책은 모두 심의위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독자적으로는 경찰청을 지휘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적법한 법률 해석이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의 소관사무와 어떻게 법률상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검찰청법 8조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과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이런 것이 전혀 없죠. 경찰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하겠다고 경찰국을 만든 것은 위헌 위법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것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가진 법률상 신용일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제 내용이고요. 이제 결론을 대신해서 오론으로 시행령 통치 목록을 제가 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기에 적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시행령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경우에는 잘 아시는 그 인사검증단 법무부에 만든 시행령 시작으로 해서 행안부 경찰국 시행령,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시행령이 있었고요. 그 뒤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경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개정하려고 할 때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군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려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그렇게까지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되어 있고요. 뒤에 깊은 간첩사령부령 개정이 되었고 또 국정원법 시행령인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행업무 규정이라고 해서 이런 시행령까지 만들어서 국정원의 또한 그 교육과 같은 그 권한 복수 시도를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많은 시행령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자리에서 많은 이해의 의견을 모아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문들 이렇게 보시니까 좀 머리 아프죠? 네, 아무튼 결론은 지금 사실 이제 검찰공화국이 시행령 통치를 기반으로 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들이 즉 경찰국을 설치하게 된 시행령들이 이제 정부적으로 명백히 반한다. 치안사무가 행안부 장관의 소속은 아니다. 그것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보더라도 그렇고 법무부하고 비교해도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연역적으로 또 이제 법조문을 통해 가지고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영 교수님께서 경찰국 폐지 또는 축소 이후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 방안 이렇게 제목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발제해서 경찰국 시행령으로 설치된 경찰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발제해주신 내용 중에 49쪽에 나와 있는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책 결정과 통제 기관으로, 경찰청 집행 기관으로 우리 그 당시 제정 경찰법이죠. 91년 경찰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우리가 당시 정부 측 대표인 이인태 총무처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가지고 사실 상당히 어정쩡한 상태로 남겨놨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다, 독립성을 담보한다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부 수립 이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있었고, 근데 우리 이제 이승만 정부 때니까 어그러졌고요. 이공화국 때도 있었죠. 4.19 혁명, 3.1 부정선거 이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사 쿠데타 세력이 들어서면서 경찰위원회가 어그러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있었던 기회가 87년이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 이후에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위원회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결정과 통제 기관으로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당시 이제 3당 야합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3당 야합이 이루어지면서 노태우 정부가 기존에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부터 생각했던 1차, 3차 이후 정부 수립 60년대 그리고 87년 이전 야3당 경찰법안에 생각했던 그와 같은 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기관 그러한 부처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노태우 정부는 처음에 빼버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무부 소속을 하고 경찰위원회 역할 이런 거는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시 이제 이인태 총무처 장관이 하는 변명이 66쪽에 나오지만 법제사위원회 출석해서 이건 이제 이 기존 같은 그런 보좌기관이 아니다. 이제 보조기관이다. 보조기관도 아니고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다. 예산 인사 독자적으로 한다. 산하 조직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장이 지휘 감독한다. 기존에 이제 내무부가 다 하던 것을 그렇게 하면서 정책 인사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찰위원회 제도를 두어서 한번 그러도록 하는 제도를 둔다. 이런 정도로만
도물정하고 설정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경찰 행정에 대한 금방 말씀드린 정책이나 주요 의사결정, 정책이나 통제에 대한 그런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냐? 여전히 내무부 소속이라는 거죠. 내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여전히 이제 유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연역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57조에 나오지만 경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넣어서 좀 내무 그때는 당시 경무청이죠.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 정당에서 2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서 위원을 3위로 해서 하자. 그러면서 이 경찰의 어떤 정책 결정, 통제를 담당하는 기관 개선이라고 합니다. 개선을 내무부 장관이 아니라 별도의 국무위원을 지정하도록 하자. 그 역할을 경찰위원회가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런 내용들은 제1공화국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제2공화국의 논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2공화국의 논의가 우리 정치적 중립의 문제와 민주적 책임의 문제를 이게 상당히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다라는 걸 우리가 사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58쪽에 보시면 3위로 우리가 3.1 부정선거 4.19 의거 직후에 58조 두 번째 단락인데요. 당시 그 4대 국회입니다. 지금 22대인가요? 4대 국회에서 엄청난 논의를 했습니다. 뭐 현재 의원님들도 많은 고민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찰 중립법안 기초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경찰 법안을 제안을 하면서 당시 경찰 중립법안 2050의 경찰 중립법안 기초특별위원장인 김선태 의원이 제안 이유서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 핵에 대한 경찰 행정의 내각의 책임, 민주적 책임이죠. 경찰 행정의 정책 결정에 대한 민주적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는 개선주의 원칙에 따르면 어느 행정부처도 어느 행정부처의 밑에 국이나 과도 그리고 그 하부에 소속된 독립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이게 민주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주적 정당성의 권리에 따라서 국무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무회의에서도 경찰청의 일이다, 뭐 해당 부처 국가의 일이다. 그게 당연히 국무회의에서도 대표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러한 역할이 대표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이게 이제 경찰 정치 중립, 경찰 행정에 대한 내각의 책임은 이 조하기 어렵다. 경찰을 이거 정치적으로 중립시켜버리면 내각에다가 민주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 말이죠. 군대가 일본의 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군대가 제4의 국가 권력이 돼가지고 심지어 일본 천황마저도 못 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민주적 책임의 문제 이게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시킨다, 독립시킨다 이렇게 하더라도 내각에 대한 민주적 책임 문제를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자체가 일본 군대 자체가 하나의 정치 권력으로서 전쟁도 자지우지했듯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경찰이 가지는 물리력, 정보력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과 같이 어떤 경찰의 이제 개념상 권력의 통치 수단이다. 뭐 이렇게 시작했죠 경찰이 그랬습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나면서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경찰 그 행정, 특히 집행력 행사, 물리력 행사, 정보력에 대해서 이 내각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을 내각이 일방적으로 좌우할 수 있게 하면 경찰의 정치 중립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를 위한 좀 중립적인 제도로서 중앙공안위원회 제도를 만들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을 하면서도 정당 정치를 전제로 한 경찰 행정에 대한 내각의 책임성 확보가 사실은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우리 그 의원님들께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보면 당시 중앙공안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 소화로 5인의 위원으로선 구성되는 중앙공안위원회를 두고 이 기구가 경찰을 관리하고 중립성을 담보하고 행정각부장이 아닌 국무위원, 소위 무임소 장관이 되어가지고 국회를 상대로 대표하고 국무회의에서도 대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맡았다는 거죠. 내무장관이 제안사항 관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역사적인 경험인 것이죠. 선거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내무부가 또 관장하는 이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내무부가 제안사항을 관여하는 걸 배제하도록 한 것이죠. 대신에 어떤 경찰 집행력이라든지 정보력 이런 부분은 반드시 어떤 부처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찰청 그 자체가 독립적인 또 부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경찰위원회라는 제도로서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나 국무회의를 상대로 국무회의 발언도 해야죠. 그럼 경찰 의견이 지금 어디서 국무회의에서 누구를 통해서 발언해야 됩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상민 장관 말이 현실적인 그런 부분은 틀린 게 없습니다.
치안 사무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되지 않는다. 그건 완전히 틀린 말이죠. 자기가 말을 뒤집었고 나중에 이태원 참사에서 완전히 틀린 말이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은 결국은 우리가 1차, 2차, 3차 정부 수립 당시 그리고 제2공화국 당시 그리고 세 번째 있었던 87년 우리가 그 민주화운동 이후에 부착헌법을 개정하고 나서 경찰법을 만들면서도 어정쩡한 상태로 내무부가 이렇게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해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이상민 장관이 역할가 가져온 거야. 근데 대부분은 보면 이 틀린 말이 없는 게 많아요. 치안 사무가 뭐 이렇게 치안이라든지 치안이 이 행정부 사무다 이거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잠깐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5쪽에 보면 55쪽에 앞쪽인데 이 정부조직법 34조 1항이 이제 91년에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할하는 사무에서 빠진 거예요. 직할하는 사무에서 빠져서 인사도 못하고 지휘도 못하고 직할을 못합니다. 이제 그런 보조기관이 아니니까 직할이 아니고 경찰청장이 어떤 독립적인 그런 부분 인사 예산 이현택 당시 총무처 장관도 말하지만 인사 예산 하부 기관에 대한 그런 지휘 이걸 이제 경찰청장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누가 했다? 내무부 장관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대폭 축소하면서도 내무부 장관이 여전히 보시면 55쪽 제일 위인데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관련 인사대청 조직 관련 권한이 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현행 법률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두 번째 보면 경찰청 경찰 관련 법률 재개정 경찰청이 법률 재개정하려고 한다. 그 대통령 뭐 이렇게 직제 시행령 개정하려고 한다. 법률 재개정 중요 계획과 같이 이런 경우에 국무회의에서 경찰청장이 대표를 합니까? 국무회의 경찰청장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안 들어가고 지금 행안부 장관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냐? 87년 야3당 야합하고 노태우 정부의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 경찰위원회를 어정쩡한 기구로 만들고 내무부 소속으로 하는 그런 야욕이 그대로 반영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경찰 관련 법률 재개정 중요 계획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대표합니다. 국무회의 심의할 때 틀린 말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지금 이상민 안전부 장관이 하는 게 4분 5분 틀린 말이죠. 세 번째 보면 경찰의 중요 집행명령은 경찰청 불명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형태로만 관련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법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뒤에 나와 있는 4번 치안사무를 빼고 직접적으로 통화하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도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 제천의 방식으로 하라라고 한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경찰국을 만들어서 지금 직할을 하려는 거죠. 보조기관, 보좌기관처럼. 이거는 명백하게 위법이고 위헌인 거죠. 위법인데 그런 부분 말고 지금 이게 경찰국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지휘를 하고 직접 인사를 하고 인사 면접을 하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어디에 뭐 경찰력을 투입하는데 이거 경찰력 특공대 투입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직접적인 지휘까지도 지금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명백하게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것이지 현재 그 경찰법에 관련된 정부조직법의 법률 개정 상태는 이현택 총무처 장관이 말한 것처럼 지금 가동기적 상태라니까 어정쩡한 상태로 남겨두다 보니까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때 국회에서 할 때 책임질 사람 어떤 집행력 행사와 관련해서는 경찰 관서의장, 경찰청장 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어떤 정책 결정, 경찰의 어떤 그러한 이러한 그죠? 정책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처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내무부 장관은 이렇게 싹 빠져버리잖아요. 이태원 사태에서는 난 책임 없다 이래버리고 직할이 아닌데 이제는 자기가 지휘권한 행사하고 인사를 직접 면접하고 할 때는 그때는 기존의 그런 법령의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내문헌이다 해버리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이상민 장관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이 법령이 당시에 87년에 그런 법령의 개정 상황이 그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남겨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2공화국 헌법에 우리 정부 재헌 헌법 국회 당시나 제2공화국 헌법 그리고 우리 그죠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도 사실은 경찰위원회가 통제를 하면서도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책임을 지는 그런 무임수 장관의 형태로 누군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를 완을 했다라는 거죠.
보완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지휘 규칙의 그런 문제점 중에 지휘하는 부분, 경찰청 시행령 행안부 장관이 만든 그 경찰국 관련 시행령 중에 지휘를 한다는 직접적으로